그럼 이어서 아이겐 벡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아이겐 벡터 어널리시스는 아까 모드 쉐입에서 x는 바로 이제 u의 exponential j 오메가 t로 가정을 했는데 한 번 더 스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x를 먼저 매스 노멀라이즈를 해줍니다. 매스 노멀라이즈를 한 q라는 벡터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q가 앞에서 했었던 모드 쉐입 어널리시스처럼 v의 exponential j 오메가 t로 표현된다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다시 이제 이퀘션 오브 모션에 넣는 그 스텝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이퀘션 오브 모션 식에다가 x를 half, 1,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q로 해가지고 이제 치환을 하고 양쪽에다가 m의 그 half inverse를 곱해주면 앞에 요 텀 다 날아가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그다음에 k hat이라는 어떤 그 값이 나오는데 이제 k hat은 m 마이너스 그러니까 half inverse를 양쪽에다가 곱해준 그 값이고요. 이것은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퀘션 오브 모션에 대입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i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이제 m이었는데 모드 쉐입에서 m이었는데 이제 이게 계산하기가 뭐 사실 계산은 똑같겠지만 이제 편한 i로 바뀌고요. 아이덴티티 맥주로 바뀌고 이제 그 k 햇에 대한 그,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 바뀌고 이거 역시 이제 모든 t에 대해 성립하고 v는 트리비얼 아니어서 0이 아니어야 되므로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매트릭스가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게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 풀면은 이제 또 이것 역시 아이덴티컬합니다. 둘이 이제 아이덴티컬해서 그 오메가 n은 내추럴 프리퀀시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아이겐 벡터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매트릭스가 이게 그 앞에서는 이제 EM 인버스 곱해서 항등식인데 이거 항등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좌변에다가 이제 이걸 곱해줬고 그 좌표의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한 이제 요 아이겐 벡터 V1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추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그 오메가 n에 대해서 내추럴 프리퀀시에 대해서 구한 이 벡터는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고 아이겐 벡터 V하고 U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을 것 같죠? 왜냐면 이제 M을 한번 트랜스포즈를 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럼 이제 수식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맞죠? 그쵸? U를 그러니까 V에다가 M 그 half inverse를 곱해야 이제 그것이 U가 되는 이 둘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 하고 모드 쉐입 사이에는 이제 아이겐 벡터에다가 매스 매트릭스를 그 half inverse를 곱해준 고 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모드 쉐입이 된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는 그 좋은 성질을 갖고 있죠. 올소고널하고요. 일단 V1과 V2를 이제 그 곱하면 0이 되는 그것이 갖고 있고 올소노멀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아이겐 벡터를 곱하면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로 곱하면 이제 매그니튜드죠. 그게 1이 되는 이런 성질이 있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모드 해석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성질인데 U는 그렇진 않습니다. U는 올소고널리티도 만족하지 않고 올소노멀리티도 제너럴리 만족하진 않는데 좀 더 그 직관적인 그 코디네이시라 좀 직관적이고 아이겐 벡터는 이제 좀 수학으로 좀 뭔가 도메인을 바꿨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진 않은 요런 그런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모드 어널리시스 이 두 가지 컨셉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Q를 V의 어떤 그 익스포넨셜로 표현을 해놓고 나니 오메가도 두 개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각각의 V1, V2가 나오니 Q라는 것이 이제 요 것들의 웨이티드 썸이겠죠. 똑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Q가 이것의 웨이티드 썸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X는 Q를 구한 솔루션에다가 M half inverse를 곱해주면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굳이 하자면 이제 M inverse, half inverse 곱한 나머지 벡터들의 weighted sum. 그 앞에서 한 모두 쉐입 어널리시스라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M 인버스를 half 인버스 곱해주는 한 스텝이 더 들어간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V로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이제 모드 쉐입 여기서 지금 벡터 텀이 이제 V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스칼라 텀들이고 벡터 텀에 곱해주면 기존에 있었던 그 U가 어차피 이퀴벌런트 하죠. M half 인버스의 V로 이퀴벌런트 하니까 솔루션은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핸들 하다가 이것을 저기 그 피지컬 코디네이트로 바꿔주고 싶으면은 이제 M half 인버스를 곱해주면 된다. 이 정도 알게 하시면 되고요. 예제를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했었던 예제 동일한 예제인데 이제 요 첫 단계 이게 그 M half 인버스를 알아야 되겠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K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K의 head 그러니까 M 인버스를 half 인버스 양쪽에 곱해준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M half 인버스는
3분의 1의 1, 이제 M 해프 인버스에다가 K 곱하고 양쪽에 곱해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메트릭한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면은 이제 오메가 식이 좀 달라 보이는 듯 하나 결국은 이제 디터미넌트 구할 때는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되면 여기서도 2하고 4, 아까도 이제 오메가 스퀘어가 2하고 4가 나왔는데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요. 다만 이것을 각각을 대입해서 오메가가 2인 경우, 오메가 제곱이 2인 경우, 오메가 제곱이 4인 경우 각각에 대한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은 요 벡터는 다르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3분의 1의 1이었고, 여기는 1, 1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같은 파지티브 컴포넌트는 갖고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레이쇼가 1대 3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1대 1의 레이쇼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의 1이었는데 여기는 1 마이너스 1. 뭐 사실 이거는 뭐 1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똑같은데 그 레이셔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다가 노멀라이즈 한다고 이제 스퀘어 루트 2로 나눠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V1과 U1은 같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M half inverse를 통해서 서로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요것은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모드 쉐입이라고 한다. 결국은 이제 베이시컬리 수학적으로는 다 아이겐 밸류를 푼 거긴 한데 이제 그 진동에서 볼 때는 이제 특별히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코디네이트에서 프로세스 한 것은 이제 모드 쉐입이라고 하고 이제 이걸 한번 매스 노멀라이즈 한 것은 아이겐 벡터라고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똑같고 V는 다르다. 네, 그러면은 네, 끝까지 솔루션을 구해볼게요. 끝까지 솔루션을 구해보면 이제 아까 나왔었던 X는 어떤 그 웨이트 값에다가 그 아까는 이제 U1이었는데 이제 V1으로 바뀌면서 이제 치환한 M half inverse가 앞에 이렇게 곱해지는데 이거 역시 구하려고 하면 이제 이건 당연히 이제 계산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대입을 하면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값을 넣어주죠. 초기 값을 넣어주면은 각각의 B1, B2 값이 구해지는데 A1하고 A2하고는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이겐 벡터가 다르니까 하나는 아이겐 벡터고 하나는 모드 쉐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값을 대입해서 결국 풀어내면 최종 솔루션은 똑같겠죠. 그죠? 당연히 같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최종 솔루션은 두 개가 더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모드 쉐입 어널리시스로 풀면 스텝이 좀 더 간단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겐 벡터는 한번 X를 Q 코디네이트로 트랜스폼 하는 게 들어가서 좀 더 복잡해 보이긴 하나 어차피 이제 요즘에 다 이거 뉴메리컬로 풀기 때문에 뭐 스텝 하나 한 줄 코딩 한 줄 더 넣는 게 큰 일은 아니니까 결국 답은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모드 쉐입은 우리가 이제 X1, X2를 이제 싱글 매스 다룰 때는 그냥 각각 하나에 대한 어떤 타임 리스폰스를 이렇게 구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두 개가 페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1과 2가 어떤 페어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케이스에 만약에 그 내추럴 프리퀀시로 가진을 했을 때 만약에 M1은 이런 쉐입, M2는 이런 쉐입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까 1대 3의 비율이었었죠. 이게 하나의 그 내추럴 프리퀀시 1에서의 모두 특별한 그리고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어느 타임을 끊어 본다고 하더라도 1대 3의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핸들한다. 그래서 모드 쉐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모드 쉐입 1이라고 하고 이제 그 오메가가 두 개였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오메가 이제 스퀘어 루트 아니고 2 아까 기억나시죠? 2로 만약에 가진하면 또 다른 응답이 나오겠죠. 그러나 다른 응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M1과 M2의 어떤 비율이 정해지더라. 그것이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 이런 비율이었는데 얘도 또 특별한 네임 모드 쉐입이라고 하면 이제 솔루션은 이 모드 쉐입의 웨이티드 썸이다. 이것을 이제 계속 챕터 4에서 배울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맛보기 모드 쉐입까지 구하는 것을 이번 챕터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드 쉐입 어널리시스로 한 경우랑 뭔가 좀 그 초반에 그 이퀘이션 모션에 좀 매스로 노멀라이즈 한 후에 한 코디네이트에서 구한 V. 그래서 V는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U는 모드 쉐입이라고 한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게 나중에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다른 내추럴 프리퀀시로 하면은 이제 레이셔가 달라지는 그런 그 정도가 이제 이번 챕터 지금 챕터 4-1과 챕터 4-2에서 배우 커버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